안녕하세요. 캐드 공방의 김쌤입니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공개 도면 17번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인벤터로 모델링하고 조립품을 완성해서 세 가지 파일을 저장하는 단계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슬라이싱 하는 방법과 네 번째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은 모든 문제에 공통되기 때문에 별도로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 사용법을 몰라도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혹시 좀 더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추후에 올릴 인벤터 강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 도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문제 17번 도면은 1번 부품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번 부품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부품을 조립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품이 완성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어디가 중심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자, 이쪽 부분이 X방향 축이 될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Y방향 축이 되겠죠. 그리고 1번 부품의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2번 부품에는 요 부분에 일치가 되어야 조립이 원활하게 될 거고 또 작동도 무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서로 조립이 되는 부분에 치수를 산출해야 되는데요. 자, 이쪽에 A 부분의 구멍은 여기 2번 부품의 이 축 부분, 여기에 조립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치수를 보시면은 여기는 파이 6으로 되어 있죠. 자, A 부분이 구멍이기 때문에 축보다 치수가 커야 되겠죠. 문제 도면에서 공차의 한계를 1mm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0.8mm만큼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 6.8mm가 되겠죠. 파이 6.8. 그리고 여기에 있는 B 부분은 여기에 조립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치수가 5mm입니다. 따라서 여기도 역시 0.8mm를 적게 해주게 되면은 4.2mm가 되겠죠. 그래서 A는 파이 6.8, B는 4.2mm 이 치수로 해서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를 열면 초기 화면에 이런 홈 화면이 뜨는데요. 프로젝트는 디폴트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치수는 밀리미터, 도면의 표준은 ISO 표준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기로 들어가서 부품을 만들 수 있는 템플릿을 열어오고요. 템플릿이 열리면 제일 먼저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저는 바탕화면에 17번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은 시험장에 가시면 감독관 선생님이 바탕화면에 어떠한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라고 지시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지시되는 내용대로 폴더를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1번 부품하고 2번 부품은 제출하는 파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부품 1 또는 그냥 1 뭐 어떤 이름으로 저장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저는 부품 1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처음에 검토했던 대로 X, Y축이 포함되어 있는 평면에 기준을 잡아서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XY 평면의 스케치. 1번 부품에 A 치수를 가지고 있는 이 원 부분을 먼저 그리면은, 자, 파이 6.8이 되겠죠. 다음에는 이 6.8짜리 원을 에워싸고 있고 이쪽으로 이만큼 선이 이렇게 연장되어 있는 그런 형상인데요. 원을 그린 다음에 접선을 이렇게 이어도 되고요. 또는 직사각형 아래에 보면 중심 대 중심 슬롯이 있습니다. 이 슬롯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이러한 모양의 슬롯을 제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운데에 있는 중심점은 삭제를 시켜주고요. 구속 조건의 일치를 이용해서 우측에 있는 호의 중심점과 원점을 일치를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호는 불필요한 호가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 좌측에 있는 이 기둥 부분, 얘를 스케치를 합니다. 선을 이용해서 이런 모양을 제도를 해도 되고요. 저는 직사각형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의 직사각형을 하나 여기에다가 제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일치를 이용해서 끝점은 여기 끝점의 일치,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부분은 자르기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단에 있는 이 홈 부분하고 아래에 있는 이 홈 부분, 그리고 이쪽에 목각기 되어 있는 부분은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스케치를 해주고요. 자, 이쪽도 이렇게 스케치를 하시고 여기도 이렇게 스케치를 합니다. 그리고 자르기를 이용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를 시켜주고요. 자, 이쪽도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평행을 이용해서 이쪽 선하고 이쪽 선을 서로 평행을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치수를 이용해서 각도를 먼저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에 각도는 45도. 자, 지금 현재 45도 각도를 줬더니 조금 전에 만들어졌던 이 슬롯이 이렇게 형상이 바뀔 수가 있죠. 자, 이럴 때는 수평 구속을 이용해서 이 선을 수평으로 맞춰주시면은 이러한 형상이 다시 복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끝점과 여기 끝점이 수직 상태입니다. 따라서 수직, 이렇게 해서 수직 상태를 맞춰주시고, 자, 나머지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의 홈은 반지름이 6mm입니다. 이쪽 부분은 여기가 3mm, 끝에서 여기까지는 2mm, 다음 끝에서 여기까지는 5mm,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는 6mm입니다. 다음에 여기 끝점에서 원점까지는 6mm, 그 다음 여기 끝에 원점에서 여기 끝까지 15mm, 그리고 여기 끝에서 여기 끝까지 전체의 높이가 50mm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1번 부품의 스케치가 모두 끝났습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하시고요. 자, 이대로 돌출해서 입체 형상을 만듭니다. 아까 처음에 이 B 부분의 치수를 4.2를 맞췄습니다. 따라서 프로파일은 이 부분이 되고요. 서로 좌우 대칭이 되게 해줘야 가운데에 중심 기준면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좌우 대칭, 그 다음에 4.2mm 확인을 해주시면은
자, 1번 부품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비번호를 입력을 해줘야 되죠. 자, 요 면에서 평면을 하나 끌어내 주시고, 자, 요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텍스트를 이용해서 이 평면에 숫자를 저는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0, 1 이렇게 입력을 할 텐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비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비번호가 02면 여기도 02, 05면은 05 이렇게 비번호를 입력하시고요. 여기 치수는 대략적으로 한 7 정도 주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치수가 입력이 되는데요. 자, 이 텍스트에서 빠져나오고요.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회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 부분의 위에 회전을 선택하시고, 회전할 객체는 여기 있는 01이라는 숫자다. 그리고 중심점은 한 중간점을 선택해 주시고요. 얘를 이렇게 회전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적당하게 정확한 각도나 이런 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봐서 요 밖에 있는 모서리와 여기에 있는 선이 어느 정도 수평이 되게끔 해주시고 종료하시고 자리를 이렇게 옮겨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숫자 입력이 다 됐으면 스케치를 마무리하시고 작성 부분에 있는 엠보싱을 이용해서 프로파일은 이 숫자, 다음 방향은 아랫방향이고 음각 그리고 1mm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은 여기에 비번호가 각인이 됩니다. 자, 이러면 1번 부품은 완성이 됐습니다. 저장을 합니다. 자, 얘를 닫고요. 다시 새로 만들기 부품을 만들 수 있는 템플릿을 열어오시고 2번 부품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부품 2번 저장을 해 놓으시고, 역시 2번 부품도 X, Y 평면에 스케치를 합니다. 자, 스케치에 들어가기 전에 2번 부품을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1번 부품과 조립이 되어야 될 부분이 이쪽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준으로 했을 때 뒤쪽에도 돌출 부분이 있고 앞쪽에도 돌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상을 이쪽 면을 기준으로 해서 스케치를 해가지고 생성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제일 뒤에 있는 면에서 앞으로 돌출하는 형상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자, 앞에 튀어나와 있는 요 부분은 제외하고, 여기는 제외하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앞부분은 10mm라는 치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의 치수도 확인을 합니다. 뒷부분은 5mm와 5mm, 역시 여기도 10mm입니다. 그러면 스케치를 해서 앞에 나와 있는 이 5mm 부분은 제외하고 뒤에 있는 이 10mm 부분까지를 먼저 1차적으로 모델링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모델링해서 완성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스케치를 할 수 있는 면을 이쪽 면으로 잡아주겠습니다. XY 평면의 이 뒷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스케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가운데에 있는 6파이짜리 원이 하나 필요하죠. 자, 여기에
6파이. 두 번째는 이 6파이 밖으로 나와 있는 요 부분인데, 그거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12, 다시 말하면은 12파이가 되는데, 얘도 아까 1번 부품처럼 옆으로 이렇게 더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슬롯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 대 중심 슬롯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도를 합니다. 자, 가운데 있는 이 점은 델리트에서 지워주시고요. 일치를 이용해서 여기 끝점은 여기에 일치.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호는 필요 없으니까 제거. 다음 이 선부는 수평 구속을 줍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선도 수평 구속을 추가로 확인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완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 라인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는 이러한 모양으로 제도를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요 윗부분을 마저 제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시고, 그 다음 이 선하고 이 선은 동일하다, 이렇게 해서 동일선 구속을 줍니다. 다음에 라인을 이용해서 앞부분에 여기 이런 부분이 있죠.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요 뒤쪽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잘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선의 끝부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일치를 이용해서 이 끝점은 여기에 일치한다, 이렇게 맞춰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르기를 이용해서 형상을 완성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치수를 입력을 하는데요. 치수 입력하기 전에 이 선하고 이 선, 자, 여기에 있는 이 선과 이 선인데 둘 다 135도입니다. 따라서 수평행이라는 구속을 줍니다. 이 선과 이 선은 평행하다. 그리고 치수를 이용해서 이 선과 이 선은 135도. 그 다음 작은 부분의 치수를 먼저 주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2mm, 다음 여기에서 여기까지 얘는 3mm, 다음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6mm. 자, 그리고 이 선하고 이 선은 3mm. 자, 그 다음에 요 뒤쪽은 반지름 6mm. 다음 여기 끝점, 여기 원점에서 여기가 6mm. 그 다음에 요 윗부분도 여기 끝하고 여기가 6mm죠. 따라서 얘하고 얘는 수직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끝점은 여기 끝점하고 수직,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는 중심점에서 여기 끝까지 요 치수가 44mm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여기 도면에 있는 이 형상의 스케치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스케치 종료를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입체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돌출을 할 때 제일 먼저 10mm만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요 부분이 10mm만큼 튀어나왔고요.
또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축 부분이 10mm만큼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먼저 돌출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시 스케치를 공유시킨 다음에 다시 돌출에 들어가서 이 뒷부분은 5mm만큼 돌출을 해주고요. 또 여기에서 보면은 전체 10mm 앞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 홈이 파져 있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5mm만큼 돌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도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도 5mm.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은 이러한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스케치를 숨겨주고요. 자, 이 모양을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요 앞에 있는 이 부분만 제외하고 요 뒤에 있는 요 부분은 여기에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자, 위에 있는 이 부분, 자, 이것도 여기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에 있는 이 돌출된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스케치를 합니다. 그래서 원을 이용해서 얘는 10파이짜리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0파이, 그리고 이 원하고 이 원은 중심이 같습니다. 그래서 동심, 자, 이 원하고 이 원을 동심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스케치를 종료하시고 돌출, 자, 가운데와 여기를 같이 얼마만큼 튀어나왔느냐 하면 5mm만큼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면은, 자,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됐죠. 자, 이 도면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여기에가 이렇게 모가 깎여 있는데요. 모가 깎여 있는 부분은 밑에 주소되어 있습니다. 도식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는 1mm다. 따라서 목깎기에 들어가서 치수는 1mm로 맞춰주시고 이 부분을 모를 깎습니다. 처음에 검토할 때 이 조립되어야 되는 부분은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조립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델링을 할 때 기준이 되는 면은 요 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했어요. 따라서 조립을 할 때 참고로 할 수 있는 면을 여기에다가 생성을 시켜 주어야 나중에 조립하기가 편리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평면을 클릭하시고, 자, 이쪽 면과 이쪽 면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양쪽의 한 가운데에 이러한 면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런 면을 생성을 해 놓은 다음에 이 면은 숨겨놓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닫습니다. 이제 새로 만들기 해서 부품을 조립할 수 있는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그리고 배치에 들어가서 두 부품 중에서 기준이 되어야 되는 부품 2번 부품을 먼저 열어오고요. 원점에 고정 배치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배치에 들어가서 1번 부품을 열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구속을 이용해서 이 구멍의 중심축과 이 샤프트의 중심축을 정렬을 시켜서 서로 조립을 한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면과 면을 맞춰주면 되겠죠. 따라서 부품 1의 원점을 풀고 부품 2의 원점도 풀어서 부품 2는 여기에 있는 이 평면 3개가 아니고 추가로 만들었던 이 작업 평면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가운데 면이 잡힙니다. 그 다음에 부품 1번은 XY 평면. 그래서 플래시를 시켜서 가운데 정중앙에 이렇게 일치를 시켜주고요. 적용을 합니다.
다음에는 등각보기 상태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보시게 되면 지금 처음에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러한 모양으로 조립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부품을 이대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이용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비번호, 여러분의 비번호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비번호만 입력하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다가 구별하기 위해서 문제 번호 17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17은 입력하지 마시고요. 비번호만 입력하시고 파일의 확장자, 파일 형식은 IAM으로 해서 저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채점용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일 형식을 STP 파일로 바꿉니다. 그리고 옵션에 들어가서 응용 프로그램의 프로토콜과 정확도, 그리고 스케치 상태 이런 거를 체크를 하시고요. 또는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확인을 해 주시고 저장을 하면 됩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출력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출력시킬 모양으로 자세를 잡아준 다음에 STL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지대 서포트가 가장 적게 생성이 되고 또 나중에 후처리할 때 제거하기가 쉬울까 하는 것을 먼저 충분히 검토를 하신 다음에 자리를 잡아주면 되겠죠. 저는 이 모양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 모양으로. 그러면 서포트가 여기만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은 서포트를 이용하고 나중에 여기에 형성되어 있는 서포트를 제거하기도 편리하죠. 그래서 이 모양으로 자세를 잡아주고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 그 다음에 파일 형식은 STL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옵션으로 들어가서 단위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단위가 센티미터로 되면은 크기가 10분의 1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밀리미터 단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확인해 주시고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탐색기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파일 중에 비번호 IAM, 그 다음에 비번호 STL, 비번호 STP 이렇게 세 개의 파일을 USB에 저장을 하시고요. 이제 여기 있는 STL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시험장에 있는 슬라이서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해서 G코드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 G코드 생성 파일을 하나 더 추가해서 총 4개의 파일을 USB에 저장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공개 문제 17번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